1번 표범을 뽑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우선은 현재 그리고 11월 달에 여러분에게 있을 연애적 주요 이슈는 무엇이 있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일본 분들은 지금 위에 3장의 카드를 보시면 지금 스타, 타워, 펜타클 9번 카드가 나와 있어요. 최근에 어떤 관계가 좀 정리된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별을 하셨다거나 썸이 끝났다거나 현재 만남을 가지고 있어도 상대방한테 굉장히 크게 좀 실망을 느낀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사람하고는 안 되겠다. 그냥 내가 마음을 정리하는 게 낫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 분들도 계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반면으로 이별을 하신 분들 그리고 연락이 끊긴 분들 같은 경우는요. 아직 미련이 남아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연락을 한번 해보고 싶거나 소통을 다시 시작해보고 싶기는 하지만 관계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 혼자 붙잡고 있는 듯한 느낌 때문에 아마 쉽게 연락을 하지도 그렇다고 잡아보지도 못하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그런지 지금 11월 달에 운의 카드에서도 컵 9번 그리고 컵 4번 카드가 나와 있죠. 이 두 카드를 보시면 주변에 이성이 아주 없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는 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분명히 이성 간의 어떤 교류가 있으실 것 같기는 하고 더군다나 대시를 해오는 사람도 있으실 것 같은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 때문일 수도 있지만 워낙에 연애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다거나 이 무너졌다는 타워 카드는 연애 세포가 죽어서 내가 지금 이제 연애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리고 연애를 시작하는 데 있어 미숙하다 보니까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약간 방어적으로 이성한테 대하는 그런 모습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분들 중에는 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얼마나 제가 사람들 자주 만나고 마음을 잘 주는데요. 이런 분들이라면 아마 1번 리딩은 잘 맞지 않으실 거예요. 설사 그렇다고 해도 이번 달에는 이상하게 마음이 안 가는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1번 리딩은 좀 안 맞을 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나가셔서 다른 카드를 뽑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 3장 다 보시면 혼자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과 교류한다기보다는 집순이 집돌이들이 좀 많으실 것 같고요. 사람들과 소통할 시간이 부족한, 그러니까 누가 다가와도 쉽게 마음을 못 주는 성향도 좀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 이번 달 중요한 이슈는 누군가는 손을 내밀고 여러분에게 호감으로 다가오는데도 여러분이 그 마음을 열지 못한다라는 게 좀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래요. 분명히 플러팅이 들어오거든요. 이성이 뉴 러브. 자, 이렇게까지 나오면 여러분들의 문제가 가장 커요. 자, 쉽게 말해서 이런 연애운이 들어와 있는데 누가 자꾸 나한테 플러팅하고 새롭게 연인으로 맞아질 그런 이성이 들어오는데 여러분이 마음을 안 여는 거예요. 계속 거절하고 상대방을 알아가기도 전에 겁을 먹는다거나 그냥 상대방의 그냥 겉모습만 보고 짧게 알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다 판단해버리고 섣부르게 끝을 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조금 나한테 적극적으로 해오니까 좀 가벼워 보이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질 수 있겠지만 상대방도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여러분들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마냥 장난으로만 다가오는 건 아니에요. 여기 뉴 러브가 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달 들어서서 다 다른 이성을 만난다, 이성 간의 교류가 많다, 이런 건 아니지만 아마 이성 간의 교류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시면 하실수록 여러분에게 호감적 표현을 좀 해오시는 분들이 좀 더 많아지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에서
지금 로보트 팔이 손이 나왔거든요. 닫혀 있어요. 이건 과거의 연애 후유증이라든지 아직 잊지 못하는 사람, 나는 꼭 이 사람과 좀 잘해봤으면 좋겠어요 라는 마음이 크셔서 아무리 이성운이 연애운이 좋게 들어왔다고 해도 여러분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그래도 제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겠다, 이성과 교류를 좀 해보겠다 라는 마음으로 들어오는 이번 달 주요 인물은 누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좀 특이하네요. 지금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삶으로 되돌아온다라는 카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저 헤어지셨지만 또 연락이 끊겼지만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지만 그 사람들이 다시 연락을 해올 가능성도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갑자기 마음이 좀 바뀌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이 좀 깊어진다고 나오거든요. 열정이 다시금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상대방도 전혀 본인도 아마 생각지 못한 사람도 계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에 대한 미련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운명과 열정, 그리고 누군가 되돌아온다라는 건 새로운 이성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알았던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시금 불꽃이 피는, 열정이 타오르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마음의 카드와 비슷하죠. 아까 새로운 이성이 들어와도 여러분이 좀 거절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쩌면 일본 분들 중에는 설사 기존의 과거 인물들이 연락을 해온다고 해도 흔쾌히 받아주려고 하시지 않는 분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분명히 나도 못 잊고 상처받고 이런 건 있지만 막상 연락이 온다고 해서 내가 진짜 반갑게 받아줄 것이냐? 그건 또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거절은 하지 못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냐면 이 사람들 때문에 새로운 이성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화는 나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계속 나한테 적극적으로 나온다면 못 이긴 척 또 받아주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상대방의 카드에서 만지 6번이 나와 있어요. 거기다가 펜타클, 10번 카드까지. 아마 일본 분들은 기존의 인물이 온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분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있거든요. 내가 연락을 하면 여러분들이 받아줄 거라고 확실하게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연락을 했을 시에는 장난으로 한 게 아니다. 진심으로 너와 다시 잘해보고 싶어서 연락을 한 거다. 이렇게 두 케이스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 너무 편했고 많은 게 풍족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현실적으로든 좋게 만났을 당시에 여러분에 대한 마음은 참 너와 있었을 때는 내가 뭔가 꽉 찬 기분이 들었다. 너와 정말 잘 맞았다. 이런 감정이고 다시 연락이 오는 그런 과정에서 설사 헤어지신 지 오래됐다고 해도 갑자기 마음이 생겼다. 또는 한 번쯤 또 대화를 나누고 싶은 감정, 그런 것들이 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보면 펜타클 3번, 거기다 컵 에이스가 나왔거든요. 마음이 넘치기는 하지만 네가 나한테 힘들게 했던 거, 당신은 나를 만나서 뭔가 꽉 찼다고 느꼈겠지만 나는 너의 사랑이 좀 항상 배고팠어. 모자랐어. 이런 느낌도 보여지거든요. 그런데도 다시 연락이 오니 그러면 다시 만나게 되면 너가 정말 나를 그전과 다르게 내가 외롭지 않게 해줄 거니? 해줄 수 있지? 이런 마음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만남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상대방한테 모든 걸 다 내어주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이번 달에는. 그래도 내 마음이든 정신적으로든 실속을 차리실 것 같거든요. 이번 연락으로 인해서 두 사람은 입지가 좀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주도권이 상대방이었다면 여러분 쪽으로 가져오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특히나 두 사람이 만남을 가질 때 상대방이 주도권을 가지면서 느꼈던 충족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래 네 맘대로 다 했으니까 좋았지. 약간 요런 느낌? 그런데 이번 연락으로 인해서 상황이 좀 바뀌게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과연 전 남친인지 전 여친인지 아니면 전전 인연인지 알아볼 텐데 상대방이 연하로 나와 있고요. 설사 연상이라고 해도 좀 동안이었던 분들, 그리고 연애가 좀 서툴르셨던 분들, 또는 사회적 지위가 여러분이 좀 더 높았다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봐도 여러분들이 훨씬 성숙된,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좀 많이 챙겨줬던 그런 관계에 있는 분들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또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단둘이 만난다기보단 주변 사람들과 함께 잘 어울렸던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분들이 진짜 여러분에게 다시금 연락을 하는 진짜 이유, 그게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진심이라고는 보여지기는 하는데 과연 상당히 이분들 그동안 그래도 고민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냥 나 지금 생각나, 네가 생각나서 못 참겠어, 이렇다기보다는 깊게 생각을 하셨고, 또는 헤어지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들이 좀 미화가 좀 많이 되신 것 같아요. 지금 데스, 윤회의 카드가 나와 있어서 안 좋았던 기억도 안 좋은 기억이지만 그런 것들보다 지금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당신이 더 좋았던 게 기억이 난다. 그래서 요즘 내가 좀 마음이 급해졌어. 그러면서 지금 11월 달에 연락을 좀 해오시는 모습이거든요. 아마 이번 달에 연락이 온다면 이분들이 진짜 너무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급발진식으로 연락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갑작스럽게 좀 생기는 부분도 있거든요. 잘 참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참을 수 없는 외로움이라든지 여러분들에 대한 그리움, 그런 것들을 본인이 통제를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여러분에게 달려오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여지면 될 것 같아요. 충동적일 수도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소드 기사와 마차 카드가 이렇게 나온 걸 보면 본인의 머리, 이성적으로 생각을 한 것보다 감정적인 게 훨씬 반영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걸 너무 참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오고자 하는 그 욕구들을 참았기 때문에 이거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획을 해서 내가 이때쯤 연락을 좀 해봐야겠다 라기보다는 지금이 아니면 얘랑은 정말 끝나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렇다면 이분들이 과연 주간별 운세를 봐서 언제쯤 연락이 오는지, 또 두 분의 관계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지금 과정을 보면 분명히 순조롭게 두 사람의 관계가 이어지는 것보다는 분명히 상대방이 연락이 오면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거절을 하는 상황들이 보여질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것 같아도 너무 늦게 연락을 했다거나, 또는 술을 먹고 취해서 만취 상태에서 연락을 해서 였다거나, 또는 연락을 해오긴 했는데 그 사람의 말투나 이런 것들이 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연락을 진짜 받아줘야 되는 게 맞는 건가? 이런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 오는 시기라고 보면 2주차가 되실 것 같고, 늦어도 3주차이실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잠깐이에요. 어떤 오해 같은 게 풀리면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그래도 확신은 없지만 작은 희망을 좀 가지시는, 그래서 이분들의 결론 카드에서 지금 컵 2번 카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이 만남이 뒤에까지 쭉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11월 달에는 그래도 잠깐이라도 좀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12월 달 연애운을 보시면 이분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아실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11월 달에는 어떤 좀 복잡한 과정이 있기는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을 좀 확인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요. 우리 1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이번 여우 리딩 시작할게요. 네, 우선 여러분 현재 그리고 11월 달에 들어와 있는 주요 이슈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컵 에이스, 저지먼트. 최근에 썸을 타신 분들이 계신지 첫 장부터 컵 에이스 카드가 나와서 여러분들 마음에 누군가 있어요. 그것도 상대방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약간 짝사랑 느낌이 있고요. 현재 썸을 타고 계시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그게 전혀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아마 11월 달에 들어서서 아마 초중반 안 돼서 일찍이 내 눈에 들어오는 뭔가 이 사람과 콩닥 찌릿찌릿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누군가가 들어오는 게 아닐까 싶어요. 지금 저지먼트 카드도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고백까지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더군다나 또 밑에는 소드 7번이 나와 있거든요. 여태까지 제가 좀 몰래 생각했던 사람, 마음에 뒀던 사람, 그분에게 여러분이 고백을 하든 아니면 그 사람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아채고 호의적으로 다가오시든 일단 마음에 내가 품었든 안 품었든 내가 잘해보고자 하는 인물과 상당히 긍정적으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고 해요. 두 사람은요, 굉장히 급속도로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이 관계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었어요. 상대방도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확인하고 난 뒤부터 급속도로 가까워진다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여러분과 빨리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재밌는 게 뒤로 갈수록 마음이 조금 수그러드는데 밀당을 조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해 보여? 그래, 잘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나 그렇게 절차 없이 훅 달리는 그런 사람 아니야 라는 걸 좀 보여주는 듯한 모습도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 분들이 연상이실 것 같고요.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그런 곳에서 좀 만남을 가지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소드 7번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학교라든지 회사라든지 어떤 동호회, 커뮤니티 이런 곳에서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봤을 때 좀 괜찮다. 이 사람한테 자꾸 눈길이 간다 라는 생각에 다가가서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실 수가 있어요. 짝사랑이지만 그래도 내 마음을 좀 표현하고자 여러분들이 좀 티를 좀 많이 내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이슈 카드가 2장이나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이분들은 과거 인연분들이라기보다 또는 현 썸이나 새로운 유패로 보여지거든요. 상황들이 어떤 거냐면 11월 달에 들어서서 알게 됐는데 이 사람과 뭐 어떤 특별한 관계를 만들려고 하셨던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니면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인데도 내가 이 사람과 뭘 특별한 관계가 될 수 있을까? 라고 전혀 생각도 못했던 사람과 인연이 맺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특별한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두 사람이 이 사람 괜찮네?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운명 카드도 나와 있고 진짜 생각지도 못하게 제가 봤을 땐 두 사람이 어떤 활동을 같이 하게 되면서 눈을 맞게 되는 게 아닐까. 뭐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죠. 같이 공부를 한다든지 같이 프로젝트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동호회 같은 경우는 운동 동호회라면 같이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갑자기 파박하고 매력적인 어떤 모습을 좀 보는 게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살짝 여러분들은요. 주변 사람의 눈치를 조금 보게 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런 감정이 들었다고 해서 상대방한테 확 표현할 수 있는 관계라기보다는 약간은 좀 숨기고 신중하게 다가가야 되는 그런 인물들이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자, 그럼 이분들의 특징을 한번 알아볼게요. 운동을 상당히 좋아하고요. 운전, 드라이브라든지 일단 뭘 타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고 굉장히 활동적이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약간 급하긴 합니다, 성격이.
그래서 본인의 마음을 숨길 수 있는 분들은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이 숨기면 숨기지 상대방은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스타일은 약간 스포티한 걸 좋아하실 수 있고 좀 편안한, 활동하기 편안한, 그러니까 멋을 아는 사람이다. 트레이닝복을 입었다고 해서 이제 말 그대로 추리닝 느낌이 아니에요. 트레이닝 느낌이에요. 제 본인을 꾸밀 줄 아시는 분들이라서 아마 스타일 굉장히 좋으실 거고, 전체적인 느낌을 딱 보면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키는 평균 이상 정도 되실 것 같습니다. 몸매는 장근육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여자든 남자든 살집이 있는 분들은 아니시고 운동이 좀 생활화되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관리도 잘 돼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연애를 할 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계획하고 추진하고 약간 나를 따라와라 라는 주도적인 연애를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저 사람 연애 경험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자, 못해서 답답한 사람보다는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일단은 경험을 좀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여러분들 자체가 약간 정적인 느낌이 있어요. 지금 보면 예민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데이트를 한다고 한다면 맛집 아니면 카페, 어떤 장소 섭외 이런 부분에서 아마 상대방 여러분들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일하게 그래도 여러분의 그 충족시키는 마음을 충족시키는 비스무리하게라도 갈 수 있는 인물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보면 이런 카드가 나와 있잖아요. 운명의 카드, 그리고 두 개의 양초 이런 카드가 나와 있어서 두 사람 이번 달에 분명히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냥 눈빛만 딱 봐도 쟤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내 마음도 그런 상대방의 눈빛을 보면서 설레인다고 확실히 각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고백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단계까지 가지 않을까. 이대로 흘러가게 내비두라는 카드가 나왔고요. 주변 사람들 굳이 눈치 보실 필요도 없고 상황들, 어떤 넘어야 될 것들 그런 걸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만남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이분들 여러분에게 어떤 매력에 끌려서 다가오는지 서로 어떤 마음의 눈으로 쳐다보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운명적 끌림. 여기서도 운명의 수레바퀴. 운명이라는 카드가 여러분들 벌써 2번이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이상형에 서로 가까운 사람이라고 느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보다 좀 대범한 사람이라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은 맞다 아니다가 확실한 사람이라는 걸 느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좋으면 좋고 아니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어정쩡한 마음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떠본다던가 좀 그런 게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음이 있으면 표현을 하려고 좀 노력을 하시는 것 같고 그게 아마 이제 와서 좀 빛을 발하는 게 아닐까. 그런데 다 떠나서 그냥 운명의 상대라고 느낀다라는 건 솔직히 외모,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본인의 이상형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미 거기에서 끝났다고 보여져요. 반즈 페이지 나오죠. 일단 얼빠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 거기다가 이게 마음에 드니까 그 뒤에 거는 자연스럽게 이 나머지 것들을 만나봐야 아는 것들이니까 뭐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는 사귀어봐야 알지라는 그런 눈빛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지금 장점의 카드에서 이런 소드 9번 카드가 나오면 이제 불면증 카드거든요. 자꾸 이 사람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자꾸 생각나고 그 사람이 한 말들. 어쩌면 두 사람의 대화에서는 지금 소드 9번과 소드 10번이 이렇게 같이 나온 걸 봤을 때 과거에 사귀었던 연애적인 얘기를 많이 나누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통하는 게 맞거나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거든요.
전에 연애에서 나 이런 게 힘들었다 했는데 여러분과 그게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말이 잘 맞는 거야. 맞아, 맞아, 맞아. 나는 그런 거 너무 싫은데. 맞아, 나도 그래요. 나 그런 거 너무 싫은데. 이러면서 이 사람은 그런 아픔을 줄 것 같지 않은 사람이다. 아마 서로가 그렇게 느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두 분 다 기존의 연애가 상대방이 연락도 잘 안 되고 밤만 되면 신경 쓰이게 하고 뭐 바람을 폈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별을 하셨는데 똑같이 그렇게 이별을 하셨어요. 근데 둘의 대화에서 미쳤나 봐. 바람을 왜 펴? 연락은 잘해줘야지. 연락의 중요성? 이런 것들이 잘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좀 철벽을 잘 친다. 이 여자, 저 남자 마음 다 받아주는 사람은 아닌 것 같다라는 부분에서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고, 정의 카드가 나오죠. 저 사람은 의리가 있구나. 지금 완지 7번과 정의 카드 같이 나온 걸 보면 상대방이 믿음과 신뢰가 간다 라는 게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뽑은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카드에서는 인물 카드나 이런 강한 카드가 나오지 않아서 외모를 보고 마음에 들어 한 것 같진 않아요. 모르죠. 아까 제가 묘사해드린 그 마차 카드, 그분이 마음에 들었다면 뭐 외모를 볼 수도 있었겠지만 외모를 뛰어넘는 그 다른 매력 때문에 더 눈이 가는 게 아닐까 싶어요. 자, 그렇다면 서로 이분들과의 만남 시기나 고백을 이번 달에 해올 수 있는지, 연애의 기회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약간 후반에 가 있네요. 중후반에. 저는 초반에 좀 만남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3주차에 나와 있어요. 11월 달을 그냥 크게 4주차로 봐드리고 있는데 3주차에 상대방과의 만남이 좀 이루어지실 것 같고, 지금 소드 10번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아까랑 똑같은 카드인데 이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을까라는 궁금증,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신뢰감이 드는 사람. 그래서 중하반기 때쯤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그렇게 썸을 오래 타시지는 않나 봐요. 그래서 바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을 하실 것 같긴 하거든요. 자, 그런데 고백운까지는 들어와 있지가 않아요. 지금 컵 7번 고민을 좀 하시긴 합니다. 너무 섣부르게 다가가지는 않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아마도 서로에 대한 어떤 상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셨고, 주변에 좀 연관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겹친의 눈치를 보면서 아마 외부적인 요소 때문에 좀 신중함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다음 달까지 가봐야 연인으로 발전을 할지가 보여지고요. 이번 달에는 일단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까지는 가시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3번 소라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네, 우선은 현재 그리고 이번 11월 달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들 연애적 주요 이슈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카드들을 보면 누군가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듯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썸을 타고 계시는 분이 있다고 해도 실망이 좀 컸던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겠고요. 상대방이 여러분의 마음을 잘 몰라줘서 또는 이미 거절을 당했다거나 관계 발전이 이루어지긴 좀 힘들겠다라고 생각이 드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아니신 분들은 과거의 인연 때문에 좀 잊지 못하는 상황, 불면증까지 왔다. 그리고 그 사람의 핸드폰 또는 SNS를 보면서 아직 잊지 못한 그 괴로움 때문에 하루하루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도 그렇게 마음이 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좀 방어적이기도 하거든요. 또 이 관계가 끝이 났다라는 건 알지만 혹시라도 한 번 더 기회가 있지는 않을까라는 작은 희망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스티스 카드와 완즈 페이지가 엇갈려서 나온 걸 봐서 그냥 끝내는 게 맞는데, 내 마음을 접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좀 어렵다. 근데 저는 현재 썸도 없고요.
과거 인연 중에 고민하는 사람도 없어요 라고 한다면 아마 현실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일들, 사람 때문이던 일 때문이던 학업 때문이던 그런 현실적인 부분에서 오는 외부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내가 지금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만날 시간이나 될까? 내가 이런 정신으로 이성을 만나서 즐겁게 웃을 수 있을까? 아니면 지금 엎친 데 겹친 격이라고 이상하게 다가오는 이성도 꽤 마음에 드는 사람은 아니고 왜 나한테 자꾸 저런 동파리 같은 애들만 꼬이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썸을 타도 그냥 흐지부지하게 끝났다던가 좀 뭘 잘 해보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이상한 사람이었다거나 자꾸 이런 실패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이성도 자꾸 색안경을 끼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신경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아직까지 작은 희망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누군가를 품고 있지 않다고 해도 새로운 이성이 좋은 인연이 들어온다고 하면 나도 충분히 연애할 수 있다, 연애하고 싶다 라는 마음은 좀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그럼 이번 달에 들어서서는 어떤 기운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펜타클 카드. 여러분들 모임이 좀 많으신가요? 그게 아니더라도 이번 달에 좀 모임이 좀 생기실 것 같아요. 아니면 소개팅이 들어오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친구들과 같이 만남을 가지시다가 우연치 않게 알게 되는 사람이 들어오실 수도 있고요. 또는 친구들 사이에서 친구에서 연인으로 이런 감정이 또 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펜타클 카드가 많이 나온 걸 보면 여러분 주변 사람 중에 한 분이신 것 같아요. 완전히 그냥 모르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내 주변 인물 중에 또는 내 주변 사람들의 지인, 겹지인 이런 식의 사람에게 소개를 받는다든지 편했던 관계가 이성적인 감정으로 변한다든지 이런 흐름으로 이어지실 것 같거든요. 일단 사람들과 연관된 카드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11월 달에는 조금 여러분들이 바빠지지 않을까. 남녀 할 것 없이 사적인 자리를 많이 갖게 될 수 있다. 많지 않더라도 그런 모임을 통해서 새로운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찾아온다고 나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분들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마음을 막 연애까지 가는 그런 카드들은 나와 있지가 않거든요. 아마도 친구처럼 편하게 알고 지내다가 마음이 좀 바뀌지 않을까, 소통을 하는 과정까지가 이번 달에 운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네요. 이번 달은요, 두 사람이 아무리 마음에 있어도 서로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마음에 있어도 없는 척, 또는 마치 어렸을 때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더 틱틱대는 분들 있거든요. 왠지 내가 여기서 조금 잘해주면 평상시랑 비슷하게 대했는데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상대방에게 내가 신경을 쓰고 있구나 라는 걸 인식을 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이나 상대방 분들이나 더 조심스럽게 여기서 섣부르게 고백을 하다가는 이런 관계가 무너질 수도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함을 좀 바라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일부러 좀 거리감을 두시려고 하는 듯. 그래서 이번 달은 그냥 친구인 척, 편한 척 그런 감정으로 좀 마무리를 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연락의 빈도는 상당히 높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평상시에는 그렇게 연락을 자주 했던 사람은 아니었는데 더욱더 갑자기 상대방이 톡을 해온다던가 연락을 해오는 빈도수가 높아진다거나 연락을 많이 했던 사람이라면 만남의 횟수가 많아질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소개팅을 받으시더라도 그 사람과는 처음엔 아마 친구 같은 편안함, 오래전부터 만났던 사람처럼 뭔가 친숙한 감정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근데 그런 친숙한 마음에서도 이성적인 호감은 배제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감정을 숨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자칫 여러분들 중에 이번 달 여러 이성을 만나다 보니까 솔직하지 못한 감정으로 다가가실 수도 있어요. 특히나 과거 인연분들을 아직 잊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치유성 만남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기존의 과거 인연에 대한 슬픔이 없으셔도
완전히 내 사람을 선택하기 전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비교를 좀 하지 않으실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알아가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연상으로 나와 있거든요. 여왕제 카드가 나와서 외모는 일단 상위권이에요. 고풍이 있다고 하거든요. 남자든 여자든 이 여왕제 자체가 단어가 약간 품격이에요. 고풍. 특별히 뭘 크게 꾸미지 않았어도 본인 스스로 이미지에서 풍겨나오는 그런 분위기가 아주 고급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성분들은 글래머이신 분들, 남성분이라면 상당히 몸이 좋습니다. 마른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주 만족을 하실 거예요. 보면 아주 듬직해 보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체형에 있고 키는 아마 평균에서 평균 조금 넘어가는 그런 키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성격 자체는 아주 느긋해요. 너그럽기도 하고요. 조금 자기 잘난 맛이 있어요. 본인이 이쁘고 잘생긴 거 알고 자존감도 굉장히 높은 분들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기죽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또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앞에서는 또 한없이 퍼주는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인기는 많은데 아무나 만나진 않아요. 이분들은 자기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나와 결이 비슷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아무리 잘생기고 이쁘다고 해서 물질적으로 풍족하다고 해서 마음이 가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거든 심적인 거든 현실적인 것이든 본인과 좀 결이 비슷한 사람을 좋아하는데, 이분들의 결이 뭐냐? 좀 마음에 여유가 있고 좀 긍정적이고 자신감이 좀 넘치는 사람을 좋아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의 카드에서는 은둔자 카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번복할 만한 리딩을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은둔자는 본인이 나 잘났다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좀 겸손하기도 하고요. 오히려 아웃사이더이기도 하거든요. 사람들 앞에 잘 나서지를 못하는 스타일이기도 해요. 이분들은 남 앞에 잘 나서는 성격이거든요. 좀 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느껴지는데도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좀 빠지게 되는 게 있는데, 아마도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 굉장히 현실적이고 또 성실함, 이런 부분 때문에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일단 본인과 다른 결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에서 초반에는 매력을 느끼게 된다. 자, 그렇다 보니 조금 결은 안 맞아. 그치만 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이성적인 끌림으로. 그래서 지켜보게 되는 게 아닐까 하거든요. 아, 이 사람이 내가 결이 안 맞아도 만날 수 있는 사람일까라는 이런 생각들. 이건 단면 상대방만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 내가 저 사람과 만나면 잘 만날 수 있을까라는 마음. 그러니까 누구 하나는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가면, 서로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 전까지는 아마 고백은 좀 힘드실 것 같긴 한데, 혹시 모르죠. 이건 이따 추가 카드로 한번 뽑아봐 드릴게요. 그렇다면 정말 서로에 대해서 어떤 매력을 느끼면서 내가 진짜 이 사람한테 빠질 수밖에 없는 그 매력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은 여러분이 굉장히 크게 보인다고 하거든요. 은둔자 카드로 여러분들이 나왔는데 그게 상대방 눈에는 완벽하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 삶에 흠이 없어 보인다라는 거거든요. 완벽한 사람? 실제로 여러분들이 완벽주의라든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잘 내 곁을 내주지 않는 스타일이라든지 어려운 사람이라서 좋아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너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다 잘해주는 사람이기보다는 이 사람은 표현에 있어서는 약간 궁색한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막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막 표현하고 흘리고 다니고 이런 게 아니라서 마음에 들어 하실 수도 있다.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좋으신가 봐요. 여러분들이 외모가 진짜 뛰어나실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비주얼이 피지컬이 좋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외모가 됐던 피지컬이 됐던 뭔가 균형 잡힌, 뭔가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그런 모습에 마음에 좀 끌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파 같은 매력이 있대요. 뭔가 비밀스럽기도 하고 몽환적이기도 하면서 자꾸 이 사람에 대해서 파헤치고 싶은 호기심이 생기는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정을 겉으로 막 표현을 하는 분들, 사람들 앞에 나서서 내 감정을 쏟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친구처럼 편하게 지내면서 여러분에 대해서 더 깊게 알고 싶은 말수가 적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기를 좀 기다리고 있는, 궁금해할 수 있는, 호기심이 가는, 뭔가 계속 알아가고 싶은 그런 감정을 들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의 특성이 상대방한테는 좀 신기함을 그리고 신비함을 좀 전해주는 게 아닐까 하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아, 상대방 뭔가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모습, 리더십 있는 모습들, 그리고 당찬 모습들, 그런 게 마음에 드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모습들도 크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펜타클 10번이 나와 있어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결혼하고 싶은 사람, 결혼해도 괜찮을 것 같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가정적인 사람이라고 느꼈다든지 집안이 굉장히 화목하다, 그게 단지 마음에 들어서일 수도 있고요. 금전적으로 풍족해서 마음에 들 수도 있습니다. 일단 펜타클 10번이 나오면 현실적인 부분에서 상대방이 무언가를 충족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말해 줄 수가 있어요. 왠지 이 사람과 미래를 함께 꾸려나가는 상상을 했을 때 행복할 것 같다라는 거, 아무래도 다정한 부분도 있겠죠. 그리고 현실적인 능력적인 부분에서도 갖춰져 있는 사람, 나이가 어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진 않겠지만 이 사람을 만나면 왠지 가족처럼 편안함을 또 느낄 수도 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장의 카드만 딱 보면 상대방한테 기댈 수 있다, 있을 것 같다, 이런 감정을 가장 크게 느끼는 게 아닐까. 안정감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외모를 마음에 들어 하신다기보다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주변 사람들을 챙기고 나를 잘 챙겨주는 그런 모습들, 따뜻한 마음, 이기적이지 않은 모습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흔든 게 아닐까 싶어요. 자, 그렇다면 주간별 운세를 봐서 두 사람의 관계 흐름을 보고요. 혹시라도 고배군이 이번 달에 있는지 또는 언제쯤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주가 되실 것 같네요. 확실히 고민하는 카드가 마무리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번 달에 고백을 들어올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럼 고백 끝에 안 되겠네요. 아무래도 더 알아가야 돼요. 신중에 신중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맞는 부분과 안 맞는 부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정도라면 진짜 너무 진심인데요. 지금 완전 5번 이 카드를 보시면 다툼 카드예요. 이건 좋은 모습도 보고 안 좋은 모습도 보면서 그래도 내가 이 사람이 좋으면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은 서로가 알아가지만 그 마음을, 좋은 마음을 유지하면서 다음 달에 고백각을 좀 잡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땐 고백각이라기보다는 어떤 특별한 이슈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두 사람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면서 생각지도 않는 그런 상황에서 좀 고백이 들어오지 않을까. 대신에 좀 조심하셔야 될 것이 이분들과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는 그 타이밍에 다른 이성이 좀 나는 이성 친구가 많다라는 오해를 갖게 하는 그런 일은 좀 없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마음을 좀 확인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 컵이라는 것 자체가 마음을 의미해요. 그런데 서로에 대한 마음이 풍족한 건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주변에 다른 이성들이 많다라고 느껴지게 되면 이 알아가는 시간들이 계속 길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완전 이번 카드가 나온 것도 보면
지금 내가 옆에 누가 있는데 다른 것을 바라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은 아니지만 그런 상황이 또 만들어지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 이성들과의 관계를 좀 정리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보여지면서요. 우리 3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4번 빗자루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은 현재 그리고 이번 달에 들어서는 여러분들의 연애적인 측면 주요 이슈가 뭐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지금 인물 카드가 3장이나 나온 걸 봤을 때 주변에 이성이 아예 없다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아니면 나한테 대시해오는 사람은 몇 있지만 크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것도 아니라면 지금 완전 10번 카드가 났잖아요. 그래서 뭐 일적인 측면, 연애에 대한 어떤 회의감, 연애를 하고 싶지만 시작을 하면 힘들고 그러니까 일과 또는 공부와 연애를 병합할 수 없는 상황이라던가 근데 전체적인 느낌은 내가 지금 연애를 할 시기일까가 가장 크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사람들 주변에서 꽁냥꽁냥 하는 거 보면 나도 연애가 하고 싶거든요. 근데 몸이 너무 지쳐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건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 고단하다. 할 일이 너무 많다. 아니면 연애를 내가 했을 때 꾸준하게 하기에는 지금 현재로선 연애를 한다고 해도 상대방한테 내가 충족시켜줄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나한테 다가온 이성이 다 좀 이상했다. 그래서 뭐 좀 괜찮은 사람이 들어와야 연애를 하죠. 라는 좀 마음이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는 최근에 들어서서 연애가 이제 좀 나도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나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좀 생겼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휴식 카드와 펜타클 에이스 카드가 나온 걸 보면 연애를 쉬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눈에 띄었다든가 이제 연애를 너무 오래 해서 이제 나 좀 연애 좀 하고 싶어요. 라든지 약간 이런 양상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렇다면 이번 달에 들어서는 여러분에게 어떤 운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뭐 헤어져도 그렇게 마음을 크게 쓰지 않거나 헤어졌어도 그 기간이 오래되신 분들 같거든요. 뭐 과거 인연 때문에 힘들다거나 그러신 것보단 오히려 현재 썸을 타고 있는데 또는 짝사랑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안 풀리는 분들이 조금 더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이번 달에 어떤 운이 있는지 자, 호기심 발동했습니다. 스타 카드도 나오고요. 자, 제가 봤을 때 이번 달 여러분들 심장이 좀 요동치는 그런 한 달이 되실 것 같아요. 와, 아주 좋습니다. 그래요. 지금 데스 카드도 나오고 스타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과거의 인물과도 연관이 좀 되어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과거 인물과 전혀 잘 될 확률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 이상형의 인물, 내가 그동안 꿈꿨던 사람, 머릿속에서 막 그렸던 이성상 있잖아요. 그 사람 또는 조금 오랫동안 짝사랑했던 사람, 마음이 좀 뒀던 사람과 연이 좀 이어지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컵 6번이 나왔기 때문에 고백은 무조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고백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나 너 마음에 들어. 저 사람이 나한테 마음이 있구나 라고 알 만큼 티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온다라는 거거든요. 소드 기사와 마차 카드가 나온 걸 봤을 때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런데 중요한 거 지금 데스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4번 분들은 좀 스킨십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스킨십이 좀 너무 빨리 시작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스타 카드도 우리가 지금 다 벗고 있는 카드예요. 완전 순수한 자연인으로 의미를 하고 있고 연애운에서 따지면 내 모든 걸 다 보여준다라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밤이잖아요. 그래서 밤에 주로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모습들이라서 자칫 이 만남이 불타오르는 건 있지만 길게 유지되지는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만 조금 신경 써주시면
양은 냄비처럼 쉽게 타오르고 식는 그런 일은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고백할 당시에는요, 여러분에게 마음이 있는 데는 굉장히 순수함을 가지고 있어요. 일명 우정 카드이기도 하고 친구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으나 급격하게 서로가 가까워지다 보니까 한 곳으로만 치우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선 여러분들이 상대방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조절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과거 인연분들 같은 경우도 연락이 온다면 굉장히 뜨거워질 수가 있거든요. 이건 진짜 두 가지인데 이미 만났던 사람이라서 이미 스킨십이 시작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또 우리 다시 시작해볼래? 라는 말을 들으실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고 반대로 여기 소드 페이지가 나와 있어서 이 사람이 나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왔을 때 여러분들이 거절을 했을 때 또 이런 관계로 갈 수 있어서 이건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성향을 잘 보시고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과거 인연분들과 제가 봤을 땐 유패, 짝사랑 모든 이 세 가지가 다 이 연관이 있는데요. 저는 현재 짝사랑, 현 썸의 경우는 제가 이분들에 대해서 묘사를 해드릴 텐데 맞다면 그분들이고 그게 아니라면은 유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분들 여러분보다 연상이거나 동갑입니다. 그리고 외모는 호불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데스 카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일명 이 카드가 나오면 약간 태페미가 있는 어딘가 아파 보이긴 한데 섹시한 분들이 있거든요. 좀 마르고 키가 좀 크시고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좀 큰 키에 평균 이상의 키에 좀 마르신데 그 호리호리함이 좀 섹시한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말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임팩트 있는 한마디 한마디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유머 감각이 있다거나 좀 장난기 있는 그런 성격은 아니에요. 좀 살짝 꼰대 기질도 있거든요, 이분들이. 좀 자기 주관도 굉장히 강한 편이고요. 고집도 상당합니다. 뭐 아니면 도예요. 그리고 그런데 이런 사람이 다시 연락이 온다?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에 든다? 이 사람은 여러분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상황까지 끌고 가는 거거든요. 원래 급한 성격도 아니에요. 느릿느릿하거든요. 지금 보세요. 말이 뛰어가질 않고 그냥 사뿐사뿐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여러분에게 막 오토바이 타고 말 타고 미친 듯이 달려와요. 이건 순간적인 충동이던 뭐든 간에 일단 한마디로 여러분한테 눈이 반은 돌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다. 그리고 너무 성격이 칼 같아서 평상시에도 여러분들이 이분들한테 좀 절절맸을 가능성이 있어요. 과거 인연분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현 썸이나 짝사랑을 하시는 분들은 좀 다가가기 힘든 스타일이다. 첫인상이. 쉽게 다가가서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거나 친해진다거나 그런 인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충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서 아 맞아요 나 그런 사람 있어요 한다면 그분에 해당이 되고요. 아 그런 사람 없는데요 한다면 이런 분이 이제 이번 달에 유패로 다가오게 된다. 어쩔 수 없습니다. 컵 6번이 나왔기 때문에 두 사람은 가까워지고 연애적 이슈가 반드시 생길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온다라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두 사람의 만남 루트는 어떤지 한번 볼게요. 너무 다양한 지금 상황들이 나와서 과거 인연이든 현 썸이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유패든 이런 상황에서 만난 사람이 여러분의 짝이 된다라는 걸 만남이 굉장히 좀 특이하네요. 평범하지는 않아요. 이 정도라면 소개팅도 있겠지만 분명히 중간 어떤 매개체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선택지 중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이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친구였다가 연인이 됐다거나 그냥 우연하게 알게 된 사이였다거나 이렇다기보다는 분명히 두 사람 중에 한 분 아니면 양쪽 다 물리적인 노력을 하셨어야지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SNS에서 둘 중에 누군가는 쪽지를 보내야지만이 만남이 이루어진다거나 술집이든 카페든 식당이든 어디에서든 간에 누가 먼저 말을 걸어야지만이 이 관계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서로에게 과연 어떤 매력에 푹 빠져서 결국에는 서로에게 다가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상대방, 여러분들은 좀 조신하고 맏며느리감이라고 생각을 하시네요. 여성분들이라면.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가정적이고 다정다감한 분위기를 많이 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덤벙대는 모습. 좀 칠칠?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 왜 이렇게 칠칠 맞아? 아이고 하면서 이런 거 다 챙겨줘야 되겠네. 약간 그런 분들 있어요. 손이 많이 가는 분들. 그런 게 조금 귀엽고 매력적이신 것 같고 또 컵 7번이 나와 있어요. 참 여러분과 이것저것 많이 해보고 싶으신가 봐요. 여러분들이 좀 연애 경험이 적다거나 연인과 뭘 많이 못 해보셨나 봐요. 그런 부분에서 상대방이 너의 모든 처음이 되어줄게 약간 이런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미숙한 부분에서 상대방은 본인이 그런 걸 좀 채워주려고 하는 게 있는데 오히려 완벽하게 모든 걸 다 해본 사람보다 이분들은 그런 걸 또 바랬을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볼까? 여러분들도 상대방의 어떤 가정적이고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것 같거든요. 특히나 상대방이 외모는 그렇지 않은데 분위기는 그렇지 않은데 가정이 굉장히 화목하다던가 아니면 빨리 결혼을 하려고 한다거나 여러분의 그 가족, 결혼 이런 이성관과 상대방의 이성관이 굉장히 비슷할 수도 있다. 너무 잘 맞는다 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분명 누군가와 비교 상대가 있거든요. 그 비교 상대보다 이 사람이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다. 오히려 과거 인연 때문에 좀 힘들어 하셨는데 유패를 만나는 상황이 된다면 그 사람을 잊을 만큼 나 원래 이 사람 때문에 힘들었었는데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모든 걸 좀 잊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마음을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매력을 좀 가지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모분들 중에 전부는 아니지만 장거리이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거든요. 그리고 재밌는 건 마지막에 컵 에이스 카드가 나온 걸 보면 상대방이 좀 섹시하신가 봐요. 여러분들이 느꼈을 때 우리가 다 그런 걸 바라지는 않지만 아까 제가 이분들 좀 태페미가 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처음에는 좀 부담스러웠을지는 모르겠지만 알면 알수록 그게 아주 여러분에겐 기분 좋게 다가오시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좋죠. 상대방이 굉장히 섹시하고 그렇다고 막 단추 막 4개씩 따면서 노출을 심하게 하면서 섹시한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자체 내에서 풍기는 어떤 눈빛이나 손짓, 발짓 약간 전체적인 이런 느낌 이런 것들이 섹시하기 때문에 눈을 좀 뗄 수 없다. 약간 이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우리 사모분들은 과거 인연인 분들도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분들의 속마음도 한번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연락을 하는 이유, 솔직한 진심이겠죠. 자, 완주. 좀 이기적이긴 한데요. 본인도 내가 지금 너가 보고 싶으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에 대한 감정보다 내가 너무 너가 보고 싶고 아직 기억이 남고 미련을 못 버려서 어쩔 수 없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을 하든 그거보다 내가 지금 당장 그냥 보고 싶은 거예요. 진짜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지금 완즈 3번 계속 황제. 특히나 주변 사람 중에 사람들이 자꾸 걔는 잘 지낸대 또는 걔는 이렇게 산다더라. 자꾸 전해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 한번 연락을 한번 해볼까? 그리고 지금 완즈 에이스, 컵 에이스 나온 걸 보면 과거 인연 분들 같은 경우는 두 사람이 속궁합이 굉장히 잘 맞았나 봐요. 약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걸 좀 잊지 못해서 연락이 오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꼭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서로에 대한 그 떨림과 설레임이 아직 끝나지를 않았기 때문에 연락이 오시는 거예요. 여기서 한 장이라도 조금 의심가는 카드가 나오면 제가 좀 안 좋게 리딩을 솔직하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카드 전혀 안 나왔고요. 단지 하나예요. 본인이 스스로가 나는 아직 못 잊었고 내가 봐야겠고 내가 너 가지고 싶어 이런 마음이거든요. 그러니 장난이다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이런 속셈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고서 한 번쯤은 연락을 좀 받아보셔도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추가 카드 뽑아서 주간별 두 사람의 관계 흐름이나
연락 오는 시기 또는 고백운이 있는지. 뉴페 같은 경우 또 썸남 짝사랑의 경우는 아까 고백 카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고백을 해오실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첫째 주부터 여러분 분명히 섞었고 이건 아까 초반쯤에 나왔던 카드들이잖아요. 더 이상 뽑질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안 뽑았는데 사주 기준으로 봐도 두 사람 아시게 되는 거 일단 첫째 주부터 되시겠고요. 현재 썸이나 짝사랑을 하고 계셔서 묘한 기류를 느끼고 계셨던 분들이라도 첫째 주부터 고백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과거 인연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3주차쯤에 연락이 좀 오실 것 같거든요. 근데 고백을 내가 받아야겠다. 그리고 관계가 급속도로 빨라진다라는 거 뉴페분들 그리고 현썸분들 상대방이 나한테 지금 티를 안 내고 있고 표현을 안 한다고 해서 조급해하지 마세요. 상대방도 여러분처럼 조급하실 수가 있거든요. 단지 지금 눈치가 보이고 여러분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인도 갈피를 못 잡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나서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믿어보고 좀 기다려보시는 건 어떠실까 하면서요. 4번분들 리딩 여기서 마무리할게요.